자, 1시 8분입니다. 오늘 기준의 단기 공략주 일단 오픈해드린 종목군들 그 중에서 이제 그 영상을 한두 차례 더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쪽이 아난티, 파미셀, 네이처셀 그리고 이제 편입이 전혀 될 수 없었던 종목 범위가 서울바이오시스, 한올바이오파마, 젠백스 그리고 이제 한진칼의 경우에는 성향에 따라서의 흐름이죠. 일단 파미셀의 경우가 상한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4,050원이 이제 상한가이고 지금 24,000원에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윗방향의 그 매수 강도가 지금 체결 강도 12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상한가 한번은 찍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거래대금 8천억 수준이면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은 정점의 인식을 잡는 것이 일단 맞겠죠. 어찌됐든 그 파미셀의 기준에 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 3% 이상의 조정, 5%까지의 조정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재편입 기준은 여전히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제 살아있는 기준이라고 설정을 해서 놓고 봤을 때 5분봉 기준에서는 뭐 1분봉도 마찬가지고요. 5분봉, 1분봉 기준에서는 일단 개장 초 10분 기준에 한 차례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됐고 재편입 기준은 뭐 요 정도 범위가 됐겠네요. 그죠? 시초가하고 고점의 절반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 이 구간을 이제 그 거래를 수반하면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요자락 그죠? 그리고 요자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편입이나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 됐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닥 뭐 큰 조정폭이나 눌림폭은 없었던 것 같아요. 12시 초반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뭐 언저리 근처인데 상한가의 절반 이상 혹은 고점 대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3% 밀리면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의 오버슈팅, 오버나잇 부분은 그다지 뭐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당일 기준의 단기 공략 기준이고 어차피 비중을 뭐 월등히 들어가지는 못하는 종목이니까 1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주주 지분 자체가 9.8%죠. 대주주도 본인들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뭐 시중에 이슈만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월등하게 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셀의 경우에도 일단은 그 개장 초에 만약에 편입이 잘 됐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중간에 다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요 꼬리 부분부터해서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그러나서 재차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기준이 잡혀서 절반, 뭐 또 3분의 1 지점에 재편입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뭐 10시 이전에 차익 실현이 다 됐어야 돼요. 지금 기준은 돌리긴 합니다만 거래량 부분이 다소 뭐 제한적이죠. 그래서 기존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에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신규 편입 부분은 설정해드린 거래량 기준, 그 거래량은 뭐 충분히 넘겨요. 1,500만 주니까 넘기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거래량이 수반되고 절반 3분의 1은 돌린다 할지라도 돌리는 흐름에서의 거래량이 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다시 따라붙기는 한 차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야 앞전 거래량 빼고 5MA, 20MA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신규 범위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눌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개당주에 접근하셨던 분들도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오버나잇을 한다면 이제 파미셀이 유지가 되면은 파미셀 정도에서 일부 그리고 이제 그 네이처셀은 전량 정리의 기준이죠. 지금 기준은. 그리고 아난티하고 이제 경협주들 쭉 놓고 볼 텐데 아난티 기준도 계속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 현대 로템의 급등 그에 따른 뭐 일신석재도 마찬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가격 강세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제 아난티를 제외한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군들이 앞전 거래량을 일단 넘기는 양봉이에요. 추세 강화를 조금 더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오후장 늦게 뭐 한 단계 더 움직임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계속 횡보 기준입니다. 그죠? 쭉 뻗어 올린 이후에 쭉 횡보. 여기서 뭐 물량이 나갔네 안 나갔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준은 뭐 무조건적이죠. 고점 대비해서 3%.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쫓아붙기가 버겁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아난티는 건드렸던 범위고, 그렇게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68,500원 기준, 그리고 67,000원 기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점 눌림폭이 67,000원인데 68,500원 대비 1,500원 정도 밀렸어요. 그럼 3%는 안 되죠. 2,000원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66,000원이 이탈되면은 손절. 그리고 오버나잇 부분도 안 하는 쪽으로 굳이 오버나잇까지 해가면서 내일 갭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아니라 장 막판 기준에서 쭉 뻗어 오르는 흐름이면은 뭐 차익 실현도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가져가시더라도 절반 이상은 정리하고 일부만, 그리고 내일 다시 거래가 터지면 내일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질질질질 밀릴 때 어떻게 이제 움직임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 한번 다시 변동이 나오는지 좀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묶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고, 오후장 흐름 보시고, 오후장이 밋밋하면 절반 이상 정리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절 범위 명확히 지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젠텍하고 뭐 랩지노믹스 EDGC인데 수젠텍도 계속 그 범위예요. 고점 한번 이제 21,600원 넘기긴 했습니다만 역시 뭐 3% 조정이니까, 만약에 편입 기준이 설정돼서 27,000원에 편입이 되셨다. 그럼 뭐 참 애매하죠. 몇 퍼센트 등락도 안 나오고, 거래량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월등히 더 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후장에 뭐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이제 편입 단가보다 미끄러져 내려와서 손절 범위가 형성된다면 손절. 그리고 이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넘긴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3% 수준. 지금 애매하죠. 뭐 여기서 3%면은 뭐 편입 단가 수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예 뭐 그렇게 해서 거래가 10시 이후에 터졌던 부분이 멈춰져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정리해놓고 다시 움직임을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애매모호합니다. 어차피 단기 공략으로 들어갔다면 뭐 예를 들어서 파미셀처럼 뭐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파미셀의 흐름처럼 대량 거래가 더 터져주면서 이제 흐름이 나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EDGC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쪽도 12,500원 편입 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좀 낮춰서 그 상태에서 편입은 안 됐어요. 오히려 현재가 기준으로 했다면은 뭐 일부 편입이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오히려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쫓아갈 내용도 아니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EDGC나 이제 수젠텍이 더 강해져서 뭐 상한가 들어가거나 거래량을 더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랩지노믹스도 지금 그 거래 대금을 훌쩍 넘기면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거래가 더 터지면서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따라붙을 수가 있겠죠. 이쪽도 17,000원 가격 뭐 잡아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되시 있으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수수료 빠지는 수준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정리해놓고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쪽으로 시선을 가지고 가더라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전체 단기 공략주는 개장 초에 뭐 아난티에서 5% 비중에서 일부 수익 낸 거, 그 다음에 뭐 파미셀에서 조정선생님 들어가셨는데 뭐 차익 실현을 일찍 하셨는지 지금 상한가에 그대로 있으신지 어찌됐건 파미셀, 네이처셀에서의 수익 기조 잡아간 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뭐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나머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EDGC라든가 뭐 수젠텍이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뭐 들어간 범위에서의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한진칼 부분은
거래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기준인데 개장 초에 적금 설정을 하셨다면 손절이 맞죠. 그리고 우리는 주력주 기준에서 다시 이제 편입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공략 기준에서는 손절, 그리고 이제 주력주로 다시 놓고 보겠다라는 기준이라면 일단은 가격대 맞춰서 비중 설정하는 범위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 움직이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오전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기준에서 손절이면 금요일 날 기준에 손절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지고 갔더니 올라오더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고점을 계속 놓쳐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 범위를 가져가면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 거래가 터질 때,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그러니까 요 가격이 전일 금요일에 이제 시가 17,7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편입 기준으로 설정해서 단기 공략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17,750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저가가 뭐 17,800원 뭐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어찌됐건 뭐 여기에서 다시 접근을 하셔서 혹은 금요일 날 물량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오신 기준이라면 재차 고점에서 또 3% 밀리면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 대비 2.3%인데 19,000원이 이탈되면은 3%죠. 일단은 19,0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추가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 잡아드립니다. 일단은 뭐 비중을 실었든 안 실었든 오늘 단기 공략주 올려준 중에서 반타작은 됐고 그 중에 이제 파미셀 또 한 종목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주력주 IT에서 이제 또 탄력이 나오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한진칼 변동성이 또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네이버야 뭐 꾸준한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언제든지 파밀셀 같은 또 상한가 종목 잡아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파밀셀이 됐든 또 신풍제약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개장 초에 꼬리 달릴 때 또 늦었다고 한다면 장악형 형성됐을 때 그런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기 공략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력주들도 이 단기 공략주들의 변동성처럼 윗방향으로 좀 탄력이 오후장에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서비 아빠님. 아이고, 조정선 파미셀 너무 일찍 팔았어요? 뭐 상관없어요. 내일 또 상한가 종목 또 잡아내면 되죠.